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까지만 봅니다. 매수, 매도의 결과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세계에서는 거래는 체결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주식을 샀다고 해서 바로 내 계좌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얼마를 샀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맞춰보고 계산을 정리하고 실수 없이 돈과 증권이 이동하도록 뒤에서 처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그 시스템과 연결된 소식이고 주인공은 리플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미국 금융 인프라 기관이 공개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히든로드가 2026년 3월 2일부터 명부에 추가된다. 특히 이 변경은 문서상으로 장외 OTC 범주에 체크가 찍혀 있습니다. 문서 맨 뒤 화면 왼쪽 이미지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쉽게 말해 거래소 화면에서만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기관들이 별도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래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출처는 DTCC, NSCC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3장짜리이며 전체 내용은 제노그랩스.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문서에 이름이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히든로드는 바로 리플이 인수한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 기업입니다.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를 발표할 당시 거래 후 처리를 XRP 레저로 옮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DTCC, NSCC라는 약자는 처음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래소가 시장이라면 DTCC와 NSCC는 그 시장 뒤편에 있는 정산실에 가깝습니다. 이 정산실은 회계팀, 정리팀, 안전관리팀이 섞여 있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 뒤에서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A가 B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가? B는 증권을 넘겼는가? 거래 기록은 서로 일치하는가? 줄 돈과 받을 돈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걸 수기로 하면 실수가 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DTCC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핵심 금융 인프라 기업이며 그 안에 NSCC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은 DTCC/NSCC Important Notice A#9727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MPID 디렉토리 업데이트 내용이 있고 그 표에 히든로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거래 날짜는 2026년 3월 2일입니다. MPID는 쉽게 말해 기관 식별 코드입니다. 기관 인프라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TCC는 이 MPID 디렉토리를 엑셀 파일로도 제공하며 해당 파일에서도 히든로드 항목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 등재가 곧바로 월가의 모든 결제 물량이 XRP 레저로 넘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규제된 정산 인프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식별 참여 조건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즉, 끝났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은 2025년 4월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든로드는 연간 3조 달러 규모 정산 처리,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한 이런 스케일을 가진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이후 10월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며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기관 거래는 단순 매수 전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보 관리, 마진 관리, 퇴사, 규제 보고, 대규모 정산 정리. 이 과정이 복잡할수록 비용이 들고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 당시 거래 후 처리를 XRP 레저로 옮겨 업무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 인프라는 단숨에 전면 교체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일부 업무부터 XRP 레저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기록 자동 대사, 감사 추적 강화, 담보 이동 일부 자동화 등이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관심을 보였다, 회의를 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서에 이름이 찍힌 사건입니다. 비유하면 보도자료는 사진이고 디렉토리 등재는 출입증입니다. 출입증은 공사 완료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XRP 레저로 옮겨오는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후속 DTCC/NSCC 문서가 나오는가, 구체적 모듈 전환 발표가 있는가, RLUSD가 실제 담보로 사용되는가, 기관 채택은 보통, 자격 확보, 제한적 참여, 일부 업무 전환, 비용 절감 확인, 확장 이 순서로 진화합니다. 지금은 1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렉토리 등재는 관문일 뿐 대규모 물량 이전 확정은 아닙니다. 연간 3조 달러 전부가 XRP 레저로 이동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 넘어왔다가 아니라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건은 DTCC/NSCC 문서 등재, 거래 후 처리, XRP, 레저 전환 계획, 히든로드의 기관 스케일, RLUSD 담보 가능성 이 4가지가 연결된 사건입니다. 당장 가격을 폭발시키는 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이렇게 쌓입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차분히 확인하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리플 XRP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3월부터 시작될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죠. 이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를 받은 대가로 준 물량들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락업 해제됐던 이 5억 XRP 물량 중에서 2억 XRP 물량이 다시 재잠금이 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공급량을 감소시켜 가격을 상승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단순히 리플이 얼마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느냐, 이것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매도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알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은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죠.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며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렉스 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 매도,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소화된 뒤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 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것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했던 기업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몇 개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